안녕하세요.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다이어트 주사제인 삭센다, 즉 최근에 너무 유명해져서 처방을 받고 싶어도 거의 물량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이렇게 유명해진 삭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삭센다가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나 처방받으면 다 효과가 있을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삭센다는 식욕 억제, 즉 식욕 감소 효과가 있는 주사제입니다. 우리가 비만약이라고 하면 대개는 먹는 알약을 생각하실 텐데요. 특이하게도 이건 주사제예요. 즉 처방을 받은 후에 교육을 받으면 집에서 자가로 본인의 피하 지방에 주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삭센다의 성분은 리라글루타이드라는 GLP-1 유사제인데요. 어렵죠? 이 GLP-1은 우리 인체 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로 개발이 된 원래 당뇨 치료약이었어요. 근데 이 당뇨 치료약이 당뇨뿐 아니라 비만한 사람에게 식욕을 떨어뜨려주고 포만감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더 발견이 되어서 최근에는 당뇨병 치료뿐 아니라 당뇨가 없는 분에게 이런 비만 환자에게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 GLP-1 유사체는 우리 몸에 위장관에 작용을 해서요. 위장관 운동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도 음식물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우리 인체의 뇌에는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식욕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이 뇌하수체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할 뿐더러 식욕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욕은 억제하고 포만감은 증가시키고 식탐도 좀 더 조절을 해 주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음식을 좀 덜 먹게 도와주는 치료제입니다. 기존에 많이 처방했던 식욕 억제제 비만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를 했는데요. 즉 뭔가 긴장이 될 때 나타나는 반응들, 두통이나 어지러움, 두근두근하는 심계 항진, 손발의 떨림, 입마름 등 그리고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 처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삭센다는 이런 향정신성 약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결과에서는 5년 이상 장기 사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어서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도 장기 사용, 즉 장기 처방이 가능한 약물로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삭센다를 사용할 때는 매일 병원에 내원할 필요는 없이 처음에 제대로 된 사용법을 익힌 후에는 집에서 자가로 주입을 하는데요. 즉 복부라든지 좀 더 큰 부분에다가 본인의 셀프로 자가로 주입을 합니다. 주사를 한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큰 부담이 없이 좋은 사용법을 잘 지키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즉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삭센다 펜이 들어있는 파우치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펜에 끼우는 바늘.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센다 사용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파우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짠! 네. 자, 이거는 소독용 알코올 수압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삭센다 펜입니다. 처음에는 눈금이 0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바늘을 끼우게 됩니다. 이 바늘은 좀 아프지 않을까? 좀 걱정되시잖아요. 32게이지의 아주 얇은 바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거의 느낌이 없어요. 바늘을 찌를 때는 거의 느낌이 없고 이제 찌르고 나서 약물이 안에서 좀 퍼질 때 살짝 오히려 느낌이 있는데 바늘 자체의 느낌은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꼭 끼우시는 거예요. 자, 바늘을 끼웠습니다. 안전하게 이중으로. 아마 이 바늘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아주 얇은 바늘이 있습니다.
눈에 거의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얇기 때문에 사실 통증은 별로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초기 용량이니까 처방을 받겠죠. 자, 0.6 이게 바로 첫 단계예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복부가 있겠죠. 복부에 꽁 찌른 다음에 꼭 눌러주시면 이제 보여졌죠. 네, 0.6mg에 해당되는 용량의 약물이 안에 주입을 됐어요. 그리고 나면 주입된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0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이 바늘을 제거를 하고 허공으로 날아간 양이 좀 아깝네요. 자, 바늘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다시 0으로 돌아간 펜의 뚜껑을 잘 끼우시면 되고요. 냉장 보관하세요. 저는 처방할 때 아이스팩을 같이 파우치에 넣어서 드리거든요. 비교적 집에 가져가실 때도 요즘같이 더운 날에 조금 더 안전하게 약물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바늘은 매번 새 바늘을 사용하셔야겠죠. 이미 한번 노출된 바늘은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버리시고요. 다시 매번 새 바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용을 할 때는 최소 용량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삭센다의 원리에서 위장관 운동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간혹 이 약물을 처음 주입을 했을 때 정말 울렁거리고 메스껍다, 좀 위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불편한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내 용량은 최소 용량보다는 더 높은 용량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처음에는 가장 최소 용량인 0.6mg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일주일마다 0.6씩 올려서 0.6, 1.2, 1.8, 2.4, 3.0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걸쳐서 한 단계씩 올리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최고 용량인 3.0mg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처방을 해봤더니 0.6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분도 있고요. 한 단계 올려서 1.2로 또 충분한 효과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0.6, 1.2, 1.8 정도에도 충분한 효과를 느낀다면 굳이 그 이상의 2.4, 3.0까지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용량을 결정하는 게 좀 복잡하시면 분명 이런 용량은 혼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삭센다를 처방받은 저와 같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용량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또는 깜빡해서 며칠간 이 삭센다 투여를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시작할 때는 초기 용량인 0.6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더 높은 용량을 맞았다 하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체내에서 이미 이 약 성분이 다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울렁거림,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임신하신 분들 또는 출산을 하셨지만 수유 중인 분들이 빨리 내가 살이 너무 쪄서 아니면 걱정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임산부나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처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투여 용량을 최고 용량인 3.0mg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충분히 2, 3개월 사용했는데도 체중의 5% 이상 감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계속 처방하기보다는 투약을 중단하고 나에게 맞는 약을 더 찾는 것이 좋겠죠. 비교적 장기 사용이 가능한 이런 삭센다라고 해서 누구나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투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비만약을 처방받을 때는 약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저와 같은 전문의와 꼭 상담이 필수적이고요. 무분별하게 내가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약물 사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